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공감 시작합니다. 네,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제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박달중학교 교장 이규철입니다. 97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행초등학교 정혜순입니다. 깨비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가 이제 오늘 오프닝에는 평소 하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97쌤 무슨 운동하세요, 평소에? 예, 숨쉬기 운동을 하죠. 저 동지가 있었는데 저 왠지 막 운동 열심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숨쉬기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숨쉬기 네. 운동이 제대로 하면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죠? 이게 호흡을 복식 그렇죠, 호흡. 그러면 네, 호흡. 머리가 되게 맑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복식 호흡. 아, 네. 저는 작년 10월부터 네. 그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영이요? 네, 아. 수영을 강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수영. 아, 예,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이제 7개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은 다시 수태기가 왔어요. 수태기. 왜요? 뭐예요? 수영 재미가 없어요? 권태기. 재미없어요. 벌써요? 예. 평영을 5개월 하고 있어요. 왜 진도가 안 나가요? 예. 평영을 하는데 평영이 어렵. 발차기가 안 돼. 발차기가. 제가 5개월 동안 몇 번 찼을 것 같아요. 수백 번이 아니 수천 번 찼겠죠. 수천 번.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강사님이 원래 남자는 잘 못한대. 예, 골반이 안 벌어져서 발차기가 힘들대요. 이 정도 하시면 잘하는 거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렵더라고요. 아, 네. 네. 우리 깨비쌤은 어떤 운동하세요? 저도 작년 가을부터 저는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달리기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내내 런데이 앱을 빨리 깔아라. 아주 쉽고 과학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네, 하도 주변에서 뭐라 그래서 9월 1일부터 깔고 시작했고 네, 올해 5km, 10km 한 번씩 나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희 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나가셨어요. 네. 마라톤 5km. 네, 경기 마라톤. 경기 5km. 마라톤 대회. 오, 그래요? 단체 네. 등록해서. 야, 쉽지 않은 건데 되게. 네, 그렇죠. 무릎은 괜찮으시나요? 그럼요. 저는 진짜 건데.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진짜 운동 나는 안 하는데 선생님들 당연히 하시겠지 이러면서 질문을 했는데 역시 선생님들 하고 계셨네. 저는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못 하게 되는데 계속 이게 한 해 한 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몸도 찌뿌둥하고 옛날에는 막 요가도 하고 막 했었는데 이제 일 많아지고 귀찮아서 안 해서 진짜 올해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교육톡에서는요. 지난번 우리 체육에 관련된 체육대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올해는 그걸 좀 이어받아서 오늘은 학교의 체육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교 안에서 교과로서 또 체육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좀 체력이나 운동 습관들이 예전과 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게 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인데 어떠세요? 우리 97쌤? 학생들 체격은 되게 커졌어요. 체격.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많이 크죠. 중학교 네. 2학년 되면 저보다 다 큽니다. 아마 학생들은. 그럼 중3 애들 같으면 180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많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사실 체격은 여학생들도 그렇고요.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체력, 소위 말하는 지구력이죠. 지구력. 네. 그거는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실제 하는 것보다 보는 걸 좋아하는 거죠. 스포츠를 좋아해요 하는데 좋아하죠. 보는 걸 예. 좋아하는 다 거예요. 좋아하죠. 다 야구 좋아하죠. 근데 이제 보는 걸 좋아하지 실제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중학교 때는 많이 참여해요. 학생들이 그쵸. 여학생들도 그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 같이 어울려서 남학생들하고 차요.
이렇게 어울린 그런 것도 하는데 중학생도, 네. 이게 고등학교 가면 다 관람자가 되는 거죠. 관람자. 안 해요? 나는 고등학교 가. 그냥 이렇게 쉬어. 보통 10%, 10%는 그냥 앉아 있어. 저 몸 아파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관람객이고 나머지 애들이 스포츠에 이제 막 마니아 애들만 하고 약간 이런 흐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1318에서는 애들이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거기다 몰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3 다니면서 때 보면 애들이 주유복 치마들이 딱 반질반질하고 다 커져요. 앉아있기만 네. 하니까. 몸이 엄청 거대해지는 거지.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우리 한국 교육에 있어서 그렇죠. 문제 체육 수업은 같아요. 계속 줄이고 있어도 뭐 자습을 하든지 예. 밖에 활동을 또 애들이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도 중학교까지는 좀 그렇게 뛰는 활동을. 근데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 체육은 평생이잖아, 평생. 그쵸. 18살만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 체육이에요. 그쵸. 수학은 이제 다른 거 아니고. 다 잊어버리고 그죠? 안 네, 해도. 그렇잖아요. 그게 평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네. 그런 습관들을 이 초중고 때 익혀놓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깨비쌤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요즘 학생들? 그래도 저는 이제 지금 선행해 온 지 3년 정도 됐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처럼 운동장에서 많이 노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아파트 단지 대규모 학교들은 10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5층에 살면서 10분을 놀자고. 근데 우리는 중간 놀이가 30분 되니까 이 정도 되면 나가서 즐길만 하니까 엄청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점차 어느 순간부터 왜 뭐 태권도 이런 건 학원에 다니죠. 그쵸. 그런 건 배워야 하고 그다음에 한 10년 전부터 FC 축구 클럽이 유행하기 그쵸. 시작해서 10년도 더 넘었군요. 그런 거 농구 클럽 이런 거는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순간 줄넘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줄넘기 학원이 여기도 네, 인기 되게 엄청 많아요.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 뭘 하면 고무줄 놀이 하면 고무줄 학원도 다닐 것 같은 이렇게 학원식의 아카데믹한 체육 교육이 아이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있으면 학원 선생님이나 코치진이 없으면 아이들이 그걸 놀 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즐길 줄 아는 만들어서 하는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전래놀이 얘기도 했지만 그냥 아이들끼리 모여서 3, 4, 5 놀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져서 안타깝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니까 엘리트 체육 의식 때문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체육 교육의 방향이 소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하고 이게 멀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체육대회도 결국 경쟁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다 들어지가 되는 이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 이제 말하자면 조카 서방님네 아기가 미국에서 잠깐이지만 1년 반을 있다가 왔는데 거기는 모든 학생들 스포츠 클럽에 들어가서 운동을 한 가지는 계속 열심히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친구가 거기서 야구가 너무 재밌어서 야구 선수의 꿈을 갖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야구할 데가 없어. 네, 그게 없는 거예요. 클럽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학교마다 클럽이 있어서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뭐 나는 야구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없는 게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학생들이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이렇게 문턱 없이 낮게 할 수 있는 건 좀 부족하니까 체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중학교 받아들인 게 스포츠 클럽이거든요. 그죠. 스포츠 네. 클럽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덴마크에 갔을 때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거기는 500만 정도 되는데 스포츠 클럽이 지자체에 한 3,500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이면 다들, 어른, 그죠. 다 아까 아이 할 종목 것 잡아가지고 없이. 네. 어른도 60대까지 다 같이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과 이게 나이 차이 없이 다 같이 해요. 뭐 조종이다 조종 이렇게 하고 네. 아니면 체어 리딩을 이렇게 하고 그 나중에 그거를 스포츠 한마당 때
동아리 축제 때 다 발표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수원시 축제 열어가지고 같은 모든 지자체에 있는 같이 했던 등록됐던 운동, 것들 전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게 맞는 거다. 네. 그래야지 생활체육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엘리트 체육 관련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줄넘기 좋아하면 다 그냥 마을 학원에서 만들고. 네, 그 줄넘기 그래서 대회 나가고 또 줄넘기 대회도 나가는 그래요? 네, 그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활동들이 많은 중에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에 학생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구치쌤 학생들이 좋아했던 체육 수업 뭐 학생들은 공 들어간 거 다 좋아합니다. 공이죠. 공 던져주려. 큰 공, 작은 공 상관없어요. 큰 공은 축구공, 작은 공은 탁구. 네. 예, 탁구도 되게 좋아하고 네. 뭐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체육 선생님이 아주 특이한 거는 치어리딩을 했어요. 치어리딩. 치어리딩은 뭐냐면 남녀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동작을 맞춰서 네, 동작을 하는 거죠. 맞춰가지고 동작 엄청 어려워요. 운동 굉장히 엄청 어렵대요. 돼요. 저 옆에서 보는데 야 그 학생들이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 신기했다. 그리고 동아리 축제 때 나와서 했어 또. 엄청 멋있었겠는데요. 그래서 진짜. 이거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동작을 배우고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애들 다 할 수 있네. 그러니까 거기는 한 명도 쉬는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치어 리딩은 계속 움직여야 돼. 뭐 이렇게 박자 계속 맞추고 이동하고 막. 그리고 리듬감도 있어야 그리고 되고. 리듬감도 있어야 돼. 다 맞춰야 돼. 중요한 건 센터. 센터를 누구 세우냐 이제 이런 건데 보니까 센터도 애들이 평소에 이렇게 뭐 약간 침울한 애들 그런 애들 센터에 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이 배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고 우리 앞으로 학자시 하면 우리 1학년은 합창을 하고 2학년은 치어리딩을 하자. 왜냐면 뒤에 학기말 프로그램 있잖아요. 되게 길어요. 한 3, 4주 넘는데 그 시간 때 우리는 2학년은 모두 치어리딩을 하자. 근데 애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좋아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모두 한 번씩 경험해보고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 다. 해보면 또 다르니까. 해보면 좋은 거죠. 네. 우리 깨비쌤 학생들이 좋아하는 체육활동 뭐를 좋아해요? 초등은 게임형을 좋아하죠. 게임형 활동을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제 특히 뭐 5, 6학년들은 룰 이해가 쉽지만 저학년들이나 3, 4학년까지는 규칙 룰 적용하고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뉴스포츠라는 게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네네. 가장 흔하게는 야구룰은 어렵잖아요. 근데 발야구도 공으로 차니까 좀 어려운데 야구와 발야구에 같이 온 티볼 공을 세워놓고 차는 거 그거 하고 또 배드민턴이랑 탁구랑 합쳐진 패드민턴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원반 던지기인데 고무처럼 돼서 되게 잘 날아가는 맞아도 안 아픈 푹신푹신한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뉴스포츠 연구회에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해주고 그거를 주고 가고 그래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료도 팔고 뭐 이러겠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쉽고 빠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초등학교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도 꽤 있고 그것들을 선생님 많이 응용해서 하시고 그게 약간 놀이와 스포츠 중간 정도 돼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되게 즐겁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한정된 종목들도 있지만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좀 생겨나서 그것들을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축구나 배드민턴 평상시에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희는 그나마 형제가 있으니까 이제 둘이 나가면 같이 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러 종목들은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다른 스포츠, 유스포츠든 다른 방식으로도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 수업 시간에 또 해주신다면 애들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체육 수업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래 듣고 갈게요. 우리 깨비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제가 요새 그 이상은이라는 가수 아시죠? 옛날 가수 요새 나오지도 않는데 요새 너무 노래가 좋아서 비밀의 화원 듣고 싶어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체육 교과, 체육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운동만 한다. 체육 수업에 뭐 요렇게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다른 역량을 또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역량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구치 쌤. 예, 물론 이제 심동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교과의 어떤 뭐 역량을 키우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체육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수업 공개를 3학년 선생님이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농구를 가지고 이제 바운딩하고 체인징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디귿자로 하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야 체육 시간에도 디귿자 수업이 가능할 수 있네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기 하고 하니까 선생님 가운데 계셔가지고 볼 수 있는 애들이 또 다 한꺼번에 보고 아주 좋은 거 그런 야 이것도 되게 신기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 도전해보자. 어렵지만 도전해보자는 얘기 계속해요. 애들이 선생님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들 계속할 때마다 어렵지만 도전해보자 이런 도전의식에 대한 걸 계속 고치니까 나중에 애들이 하더라고요. 또 성공하고 나면 그만큼 또 그렇죠. 성취감이 그래서 있겠네요. 성취 나도 할 수 있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키워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체육은 두뇌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체육은 두뇌야. 그래서 야 니네 머리가 중요한 거야. 생각하면서 공을 튀겨. 움직여야 돼. 몸에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을 네, 네. 하면서 튀겨.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공을 튀길 때 잘 튀긴다. 왜? 내가 오른손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쪽 근육이 잘 돼 있어. 그러면 왼손 할 때 어떠니? 근육이 발달 안 했어. 어떻게 돼? 더 힘을 줘야 되게 아니야? 머리를 쓰란 얘기죠. 그렇죠. 힘을 더 주니까 실제로 튀겨 오더라고 속도가. 이거구나.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야, 체육은 두뇌야. 두뇌가 중요한 거야. 왜 축구 선수를 두뇌 네, 플레이? 축구 선수들도 엄청. 옛날 네. 봤지? 두뇌 플레이를 잘. 네, 맞아요. 손흥민이 두뇌 플레이 잘하잖아요. 네, 그 공간을 넓게 봐야 된더라고요. 그렇죠. 시야가 축구는. 넓죠. 네, 시야가. 네.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네. 타인을 딱 보면서 딱 보더라고요. 타인을 그렇죠. 활용해서 네, 네. 2대1 패스가 그런 거잖아요. 네. 체육에서는 이거구나. 오늘 사실 이제 체육 수업 보면서 시야가 제가 다 선생님의 시야. 내 시야가. 네. 우리 깨비쌤은 또 어떤 걸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초등에서는 아까랑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협응 능력을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운동을 하는 몸을 만드는 거죠. 음.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이제 운동을 하는 몸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준비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체육 활동에 되게 큰 역할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을 만지기 전에 축구공을 먼저 차기 전에 전래놀이 제기차기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제기차기나 줄넘기, 뭐 고무줄놀이는 한번 이거 전신 운동이어서 고무줄놀이 30분 하면 거의 탈진해요. 이런 것들이 손, 발, 시각, 청각 이런 게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여서 이런 거를 익숙하게 하면 이제 그 귀도 열릴 것 같고 시야도 좀 확보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자신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는 아침마다 그 오아시스로 선행 런닝맨을 해요. 아침에 그 굿모닝 선행 런닝맨이라고 그래서 작년 4월에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담임선생님이 뛰면 그 반은 좀 뛰고 그 학년은 좀 뛰고 어떤 학년 선생님이 안 뛰면 안 뛰고 그 6학년들은 5층이 가는 게 자기가 고역이라며 달리기 10바퀴 한 거보다 더 힘들다며 5층에 걸어가느라고 안 한다고 하고 그러더니 1년이 넘으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가방 놓고 여자애들은 뛰다 하고 1학년들 유치원도 뛰더라고요 올해. 근데 그 아이들하고 4월 21일 날 경기 마라톤에 애들이 한 27명, 정말 많이 나왔다. 네, 보호자들이 한 10명 나가고 교사들도 한 5명 나가서 40여 명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아침마다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처럼 뛰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관계도 되게 좋아지고
또 그 달리기 하면 운동하고 들어오는데 뭐 누가 선생님이든 친구든 너 뭐 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대단한데 멋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자존감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그 마라톤에서 학교 1위 한 친구가 되게 우울했었는데 표정이 되게 고개가 올라가고 표정이 환해졌어요.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실로 메꿔질 수 없는 학습으로 메꿔질 수 없는 것들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또 이거 학습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체육 활동을 통해서 신체가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뭐 두뇌 또는 학생들의 자존감 뭐 어떤 그 상황 판단 능력 포함한 여러 가지들을 기를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자존감을 좀 세워줄 수 있는 수업이라서 여러 가지 수업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협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협업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다루긴 했었는데 저희 체육대회 박달 중에 올림픽 그 박달픽 어울림픽. 제가 죄송해요. 어울림픽에 관련된 우리 선생님이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직접 체육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듣고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우리 박달중학교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기존의 체육대회랑 이 박달중학교에서 했던 올림픽하고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 우선 기존에 진행했던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 경쟁에 그런 초점을 맞춘 체육대회였다면 이번에 어울림픽은 경쟁보다는 협력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체육대회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어울림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어울림픽이기 때문에 화합과 협력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겨서 종목 또한 이렇게 또 구성을 했던 체육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울림픽의 구성이 뭐 3개 스테이션으로 보통 됐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학년을 구분해서 1시간 반씩 나눠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첫 번째 스테이션에 교실 안에서 반 친구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민속놀이 그리고 스티킹 컵 쌓기 챌린지 그리고 실내 피구 이런 것들 통해서 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농구장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볼 바운딩 팔자 줄넘기 그리고 릴레이 챌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야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어달리기 그리고 태풍의 눈 줄다리기 마찬가지로 협력과 화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을 구성을 이렇게 해서 3개 스테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박달중학교에 오셨는데 본인이 이제 3년차 교사이지만 기존에랑 이런 약간의 차이점을 두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학생들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를 기조로 삼았고요. 그 기조 안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최대한 뺄 수 있도록 했고 너무 많이 빼서 새로운 거를 확 주다 보면 크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가져갈 종목들은 가져가되 바꿔줄 수 있는 종목들은 바꿔주고 그리고 내년에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존 것들은 또 가지고 있대 또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세계년도를 다양한 종목들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처음에 1년차 박달중학교 교사로서 첫 번째로 일단 우선 이렇게 진행을 짧게 바꿔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들었던 어울림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가 또 비슷한 게 어쨌든 학생들이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든 걸 즐길 수 있게 구성을 했다라는 게 아마 이 선생님께서 교과 수업을 진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체육 교과 잘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떤 뭔가를 더 잘해야 내야 돼 뭐 어떤 능력 실력을 키워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끼리 함께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를 지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이제 체육, 신체 활동이 좀 더 넓은 범위의 학생들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중요한 체육 교과는 맞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체육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게 이제 체육관 사용인데 이 코너를 끝내기 전에 꼭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체육관 사용에 관련된 게 지역과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지자체별로는 경쟁처럼 우리가 체육관을 시민들이 개방합니다라는 기사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런 거를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시설이 시민들에게까지 개방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뭐 생활체육이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도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시민이 됐을 때 이 아이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97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 그 체육 시설을 특히 실내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뭐 실내 체육관을 개방하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이거 다 풀어야 되거든요. 보안 장치 풀어야 되거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하나면 다 개방이 된 상태죠. 이런 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랑 보안의 문제가 사실은 좀 있고요. 이제 그런데 제가 오니까 와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 5일 동안 개방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주무관님이 없는 날 빼놓고는 와. 전부 다 이제 개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 500만 원 주더라고요. 안양시에서. 그래서 운영한다고. 운영하는 거 이제 청소하라고 청소 비용으로 내는데 사실은 지난번 체육관 청소하는데 한 36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겨울방학 때 쓰잖아요. 우리 평소에 가스 요금이 전기 요금이 한 200 정도 나오고 가스 요금이 한 400 정도 600 나와요. 네. 그럼 1월달 2월달은 가스 요금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와야 될 거예요. 특히 방학이니까. 2월달 같은 경우는 3월달도 마찬가지겠죠. 네. 방학이니까. 근데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체육관에서 돌아가는 양이 종일 그쵸, 돌리는 추우니까 종일 또 돌리는 체육관은 또 금방 데펴지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1년 사용료가 되게 저렴해요. 학교는. 그렇죠.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한 팀에 한 80만 원밖에 안 내요. 그걸 나눠서 보면 1년에, 너무 싸잖아요. 네. 어디 보통 수영장 가서 강습받고 그러면 많이 내는데 우리는 비용이 너무 싼 거예요. 전기값도 안 내는 거예요, 사실은. 네, 실은 뭐 이런 축구장, 뭐 이렇게 이런 거 풋살장 빌리는 것도 비용이 꽤 그러니까 들거든요. 학교가 기본적으로 대여료가 싸요. 그렇죠. 예, 한 시간당 기껏해야 뭐 25,000원.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퉁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다. 학교에 대해서 시설 개방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스, 전기 이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그거를 학교 돈으로 다 낼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 돌아갈 거를 전기 사용료로 들어가.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자체에서 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되면 거기서부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불편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은 무조건 오면 에어컨 24시간 계속 그쵸. 틀고 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환경 관리가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학교는 공공이잖아요. 담배꽁초 그쵸. 수 있죠. 네. 본인들이 먹은 뭐 피트백 이런 것들 막 버리고 한다. 그러면 월요일 날 중관님이 그거 다 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다음 월요일 날 수업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누가 오기 쳐요? 전에 또 막 또 치워야 그러면 되고 또 체육쌤이 쳐야 돼.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아 그러면 빌려줄 테니까 삼진아웃 하자. 삼진아웃. 삼진아웃제 해서 3번 환경관리에 대해서 안 되면 거기는 해약한다. 이렇게 좀 엄격하게 우리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거기 사용한 동아리들도 그죠? 그리고 그 시설이 파손되면 사실 이제 다시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하긴 하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처음에 깨끗하게 사용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잖아요. 결국엔 그거 다 학교에 감가상각비도 있는. 이런 게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행정실도 그렇고 일단 행정실이 일단 반대가 제일 크죠. 관리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학교장 측면에서 이제 안전 문제까지 또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저는 제안을 아까 두 가지 했는데 세 가지 했는데 하나 더. 지자체에도 평생교육과가 있거든요. 네네네. 청소년 체육과 있어요. 그럼 안양시가 104개 학교야. 그 중에서 80개 학교랑 이렇게 협약을 했다고 그래. 네. 그럼 거기서 관리를 해줘야죠. 동아리 점검을. 그렇죠. 점검을 어떤 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진짜로 점검을 잘하나. 했는지 네. 그렇게 좀 점검을 해서 거기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학교가 아까 삼진제라는 것처럼 문제 있는 데는 거기를 아웃시켜주는 그걸 학교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약간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육 시설이 부족한 거는 맞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회 체육을 할 장소가 실은 없는데 이거를 실은 지자체가 노력해서 확보하려고 정부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장 손쉬운 학교 열어라가 되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깨비쌤은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선행초는 그 삼진아웃 하고 있어요. 조기 그래요? 축구에. 네. 그게 이 들어올 이제 때. 계실 때 그 코로나 시기에도 마스크 벗고 막 담장 넘고 쓰레기 있고 또 조기 축구에는 운동장이니까 꽁초에 막걸리병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또 반대 시끄러운 민원들이 교육청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여기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의 민원이 접수되면 아웃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기 축구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써서 심하지는 않은데 체육관 개방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힘들죠. 저는 오히려 그냥 지자체가 지역에 만들어 놓으면 왜 외국의 학교들은 운동장이 크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지역에 있는 잔디밭, 구장 학생들이 이런 데를 가면. 막 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를 여기 다 지역의 시민들이니까 얘들이 가서 무료로 사용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얘들이 쓰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을 되게 헐값에 사용하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도의회에서 엄청 강조하나 봐요. 그 전에 교장선생님들 수원에 그 학교 개방을 그래서 수원에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 수원에서 제일 큰 학교 교장선생님 벌떡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난다. 자기는 학생이 2,000명 그리고 자기 교사들이 거의 몇백 명인데 학생 2,000명에 대한 민원과 체육관이랑 시설 관리도 너무 힘든데 학부모랑 행사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지역 주민까지 학교에 관리하라고 하는 거냐. 이걸 어디에서 교장들한테 와서 이런 요구를 하냐. 무리하게. 막 화를 엄청 내셨어요. 약간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한 생활체육 인구도 좀 있으니까 그분들 선심성 공약이에요. 의원들은 이렇게 좀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열어야 돼. 막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얘기하신 것처럼 규칙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시기 갈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희는 조기축구회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조기축구회에서도 삼진아웃을 받아들이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오히려 서로 편안한 어떤 선이 생긴 거죠. 그분들도 조심하고 저희도 조금 양해를 해주는 이런 게 있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서로의 적절한 선이 필요하고 여기에 지자체의 관리 어떻게 맞아요. 이것들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생활체육 인구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이 여러 가지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체육 수업하면 학교마다 이제는 체육관 없는 데가 없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체육 활동하면 너무너무 좋아진 거는 맞는데 애들 좋으라고 만든 게고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학교 체육관도 조금씩 늘려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동네마다 생활 체육을 위한 시설들도 조금씩 보강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서 노래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건데요. 무슨 노래 들을까요, 선생님? 예, 올해 꼭 들어야 되는 노래입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네. 함께 듣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 들어보는 공감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아이들의 목소리 들어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 이제 선행초 친구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행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정교회장 임태희입니다. 학생자치회에서 4월달에 한 행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자치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세월호 키링과 리본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즐기고 참여해 주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직 세월호 참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학생자치회 부회장 김원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5월 12일에 진행한 새싹보리 심기 활동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새싹보리 심기 행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엔 그냥 버려지던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재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한번 해봐 하는 생각으로 생활에서 재활용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재활용을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 흔히 해보지 못한 식물 키우기를 해보고 자신의 스스로 하나의 생명을 키운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오늘 자치회 학생들이 방송만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방송 회장 똑부러지는데요. 회장 부회장의 목소리가 아주 그냥 행사 5월에 있었던 걸 딱 설명을 잘해주네요. 마이크 잡아본 애들이라. 역시 다르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치열하거든요. 학생회장 선거할 때 애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똘똘한 친구들을 잘 선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또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우리 그 다음에는 저희 늘 기대를 모으게 되는 박달중 친구들의 이번에 똑같은 애에서. 그래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체육활동의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약 박달중학교에 와보시면 체육활동에 매우 진심이고 열정적인 박달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은 대다수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체육인 만큼 체육에 진심이고 체육 과목을 정말 사랑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을 좋다라고 답한 친구들 중에서 몇 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요. 우선 2학년 남학생의 말로는 체육활동의 의미란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지쳤을 때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학생들에게 공부할 힘을 마련해준다 였고, 한 2학년 여학생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더더욱 화합하고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체육활동을 완수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또 졸업을 앞둔 3학년 선배님께도 물어보았는데요. 그중 한 의견이 3학년이 되면 공부를 하느라 많이 지치는데 그때마다 체육 시간에 직접 몸을 써가며 운동하고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끼고 친구들과 협력해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박달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후배님들에게도 물어보았는데요. 그 중에 한 의견은 우선 박달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체육 시간이 훨씬 더 다채롭고 만족스러워졌다고 답해 주었고, 그 이유는 체육활동의 의미란 학생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체육활동을 완수하고 그러면서 서로 체력의 부족한 부분을 기른다라는 것이었는데, 박달중학교의 체육활동은 그런 점을 모두 만족시켜 주어서 몸도 유연해지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그리고 친구 간의 교우관계도 좋아져서 만족스럽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박달중학교는 정말 체육활동에 진심이고 기쁜 학교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심신이 재충전되는 것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체육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뻐하는 학교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발표를 한 2학년 정지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교장선생님 사랑해요. 안 나오나 했네요. 지난번에 사랑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뭐 교주 같아, 교주. 네. 아니 그리고 근데 이 친구가
쓰는 언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 뭐 심신이 안정된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싶어서 자기가 약간 번역해서 얘기해 주는 건가? 논문 보고서 같은. 네, 그러니까. 이 친구요. 아니, 박달중에 친구들 수준이 높은가요? 이 친구가 겨울방학 때 우리 교사 워크숍 때 네네네. 자기 성장 개발 한 애들 3명을 뽑아서 이제 발표시켰거든요. 나와서 10분 동안 발표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오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15인데 다 놀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대타로 왔는데 대타 그 친구는 일본 가고 얘가 대타로 왔는데 얘가 설명을 하는데 PPT 하나도 안 봐. 쫙 설명해 주는데요. 지금 한번 지미 보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잘 말하는 친구. 얘 진짜 한번. 잘해요. 아니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말을 또 되게 정확하게 예.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지민이 아주. 네, 체육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 체육 수업을 이렇게 애들이 의미를 체육 활동의 의미를 기승전 박달중 잘하. 네. 이게 아주 그냥 체육 시간도 좋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신청한 곡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 혹시 이번에도 박달중 친구의 신청곡 들을까요? 예, 네. 이것도 이제 그 밴드부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브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저도 처음 들은 건데 노래 좋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함께 듣겠습니다. 이거 초등 것도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이번에 초등학교 것도 마지막 같이 근데 드릴게요. 나중에 뭐 끼워주세요. 네. 한 친구가 르세라핌 요즘 새로 나온 거래요. 핫.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베이비 몬스터 드립.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곡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나누면서 저희 이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칠쌤 어떠셨어요? 초등이든지 중학교든지, 체육에 진심인 아이들이 많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올바른 방향 같다. 근데 그것이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협력. 협력이라는 단어를 애들이 초등 애들도 많이 쓰고 중학교 애들도 협력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는 되게 반가웠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소수의 엘리트 교육에서 생활 밀착형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까 그 교우 간에 돈독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흐름이 가는구나. 이게 잘 가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어른들도 같이 하면서 스포츠 하면서 돈독해지기 위해서 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옛날에 은메달 땄다고 막 눈물 흘리는 그러면서 막 가슴이 너무 아팠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선수들만 울더라고요. 다들 너무 다 더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 좀 안타깝긴 하죠. 네. 그래서 초등부터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중학교가 잘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저는 되게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네, 우리 깨비쌤 어떠셨어요? 이 체육 활동의 의미, 체육대회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어떤 체육 수업의 방향 내지는 신체 활동을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증가시켜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이제 저는 아들이 둘이니까 체육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애들이 워낙 뛰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이 균형을 좀 맞아가는 것 같아서 학부모로서는 또 안심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공감 이슈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